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시작하겠습니다. 4월 말경에요. 이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한 투자 금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남북 경협주에 투자를 해서 또 그 돈을 크게 불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시험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라도 잘 나왔죠. 이건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매일매일 저도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희일비하지 마라. 결국에는 본질이 좋은 것은 가기 마련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소신을 갖고 이 시각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지 이런 마음에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좀 단단히 다잡고 들어왔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소신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 종목 이야기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정보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에게 다양한 의견 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박민영의 SNS 오늘 힘내서 기운차게 시작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재 시각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성명서를 통해서 물가 전망을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다소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시각 0.26% 하락하면서 2,500선에서의 등락을 보이며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켰습니다. 현 시각 0.32% 상승하며 873선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은 다소 관망세 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소폭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2거래일째 대량 매도세입니다. 1,600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현 시각 지수도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200억 원대 그리고 296억 원대 지금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이 608억 원으로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주의 동반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그간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 지금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 위아가 5.67%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차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3.33%, 지금 현대차도 1%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 SDI는 방긋 웃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매출액과 순이익도 오늘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시각 2.46% 상승하며 18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 KPS 1분기 어닝 쇼크 소식 속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4%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줄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24.8%나 밀리면서 43,4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실전 투자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실전 매매 이 시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투자를 해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또 국민 배우 이순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멈출 수 없지 않겠느냐. 멈추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이 끝엔 분명히 저희가 웃고 서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시각 든든히 지켜주시는 두 분 계십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지난주부터 날이 갈수록 야위어지는 느낌은 저만 받는 느낌인가요? 건주임님, 네. 괜찮으시죠? 해보니까 이 시간 이제 애착 생기고 좋지 않으십니까? 네, 점점 애착이 생기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부담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이 가장 부담이 크시겠죠.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하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제가 더 걷어드리려고 종목 발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가온미디어를 매도했어요. 이 건주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참 애석하게도 꼭 그래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이런 느낌일까요? 가온미디어 오늘장 2.3% 정도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박님께서 어제 제가 채팅창에 있었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이 매도하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하는 글도 올려주고 계세요. 가온미디어 오늘 상승 보시면서 속으로 거봐 내가 팔지 말라고 했잖아.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사람을 좀 손절하게끔 막 그런 걸 좀 유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메이저, 뭐 가격 전략 이런 거 다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손절을 유도케 하는 게 또 메이저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손절매 구간을 받아들이신 분들 인간 지표로 삼아서 네, 그렇게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일단 우리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향후 뭐 더 잘 갈 여지도 있겠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10,000원 이상 14,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천천히 관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가온미디어 다시 한번 저에게 또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또 일단은 매도했는데 여기에 크게 눈길 두지 않고 다른 종목 혹은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 다시 재잡아보도록 하죠. 자,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 현대차 유니드고요. 건주임님이 이노와이어리스, 코아스템 두 종목 소개해 주시네요. 궁금하네요. 이대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박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 최근에 한 2달간 판매 실적이 좋았다라는데 그거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 현대차는 판매 실적 때문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3월달 판매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죠.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이제 10,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4월 판매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된 거고요. 사실 시장이 성장주만 계속 올라가고 가치주가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치주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월 판매 데이터까지 이제 2달 연속 잘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4월 판매 데이터가 산타페랑 그랜저를 이제 중심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판매는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한 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기저 효과로 좋아지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SUV가 잘 팔리고 있는데 SUV가 차가 비싸요. 이제 그랜저가 잘 팔리고 산타페가 잘 팔린다라는 것은 비싼 차가 잘 팔리면서 이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도 좋을 겁니다. 이유는요. 지금 산타페가요. 대기 물량이 12,000대가 예약이 돼 있다라고 해요. 자동차는 사실 뭐 산다고 해서 신차 같은 거 바로 안 나오거든요. 몇 달 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산타페 효과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랜저 계속 10,000대씩 매월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릴 거고 기저 효과가 이제 중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 중국 판매 데이터 좋을 거고요. 미국이 5월부터 판매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북미 판매 데이터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 데이터는 좋아질 거고 2분기 실적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현대차를 좀 다시 봐야 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차트 한 번만 좀 보시면요. 네. 현대차가 이게 지금 주봉 보고 계시는 건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어요. 근데 요 기간 17만 원대 여기 돌파하면요. 위쪽으로는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밑에 거래량 위에 있는 게 요게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요. 기관들도 매수를 조금씩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성장주, 뭐 제약바이오, 뭐 대북테마 이런 쪽에
좀 뭐 많이 수익이 나셨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현대차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현대차는 SUV 고질적인 약점으로 좀 꽂혀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되기 시작했고 중국 판매 데이터가 확연하게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박재영 차장님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차는 어디 거예요? 현대차죠. 아, 진짜요? 네. 저는 제 차는 굉장히 좀 낡았고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꾼다 해도 현대차? 아니요. 저는 바꾸면 기아차로. 그렇다면 기아차는 어떨까요? 이거는 네. 이제 기아차도 굉장히 좋은데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SUV를 저는 이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 모하비를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SUV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노코크 타입과 풀프레임 타입, 대한민국에서는 풀프레임으로 나오는 차가 모하비뿐이 없거든요. 국산차 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살 건데 현대차 산타페도 지금 잘 만들고 있고요. 대형 SUV 라인도 이제 제네시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돈을 좀 많이 좀 더 벌면 모하비 말고 제네시스 SUV로 뭐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기아차가 올라오는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포티지가 해외에서 잘 팔렸거든요. 네. 이번 판매 데이터를 보면 스포티지가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런 점들이 해외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차도 현대차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현대차 그룹에서 형님인 현대차가 좀 잘 돼야 기아차도 함께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기아차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상당수 많이 사고 있어요. LG 이노텍, 호텔신라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기아차입니다. 뭐 기아차도 나쁘지 않겠는데 하지만 현대차에 더 무게를 실어 주셨어요. 권주임님 어떠세요? 현대차, 기아차. 제 차는 기아차긴 한데요. 두 분 어떡하죠? 네. 근데 이제 저도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2017년 정도 보자면 엘레베마 공장의 가동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SUV로 공장 라인업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그렇게 시설을 좀 교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6년 만에 이제 풀 체인지 모델인 산타페가 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K3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 혼다 시빅 연비가 한 16.7km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한 16.1km 정도로 나오는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이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신차 효과로 좀 거기에 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보자면 차가 잘 안 팔리면 이제 막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차량 가격을 막 1,000만 원 다운시켜가지고 막 판매를 해서 판매량을 이기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율이 굉장히 줄었다. 거의 2%, 3%대로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회사한테는 이익인 거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더 판관비가 더 절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재무 안정성까지 좋아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현대차 굉장히 흐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정수현님께서 기아차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최종 질문을 드릴게요. 가격으로 봤을 때도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나으니까 사실 저희 포트에 넣기에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박 차장님, 네. 현대차, 기아차 해도 그래도 나는 차를 바꾼다면 기아차를 사겠지만 나는 주식은 현대차를 사겠다. 맞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신차 효과를 보면 기아차는 신차는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신차 효과가 현대차가 조금 더 클 수 있고 뭐 커질 수 있고 물론 이제 기아차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때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는데 뭐 둘 다 좋습니다. 어떤 걸 해도 관계 없다라고 보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함께 올라올 수 있는데 판매 데이터 실적이 현대차가 더 안 좋아졌어요. 기아차보다. 그러면 만약에 정상화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게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영업이익 이제 9천억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천억 나왔거든요. 거의 뭐 어닝 쇼크도 이런 어닝 쇼크가 없게 나왔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뭐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기아차는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탄력적으로 단기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일단 뭐 주가 반응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권주임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얘기 듣고 싶은데
코아스템 갈까요? 코아스템 코아스템.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 오랜만에 또 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남북경협주가 오늘 탄력을 다 잃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또 나오는 말이 결국엔 이제 바이오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도로 바이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아스템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가 좀 코스닥 시장을 볼 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코스닥의 좀 시총 비중을 보자면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코스닥을 올리려면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과 그리고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그 제약 바이오주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코아스템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첨단 산업 의료법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아스템 외에도 안트로젠도 있고 뭐 파미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코아스템의 재무적으로 좀 먼저 보자면은 유보율이 거의 한 700% 정도 되고요. 또 부채 비율도 한 20%, 30% 언더이기 안정적이네요. 때문에 아무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투자를 받았고 또 회사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재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전문적인 제품은 그 류게릭 치료 완화제인 뉴로나타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류게릭 되게 희귀 난칭성 질환 환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약인데요. 국내에선 이미 처방 중이죠. 네, 현재 한양대 병원과 그리고 서울대병원 쪽에서 이제 처방이 나오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북미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러한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MIT 매사추세츠 쪽에서도 환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텍사스 메디칼 센터에서도 환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그 치료 효능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한 3분기쯤에는 이제 US FDA 임상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식약처와 지금 코업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그 재료 쪽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바이오가 지금 당장 매출은 안 나지만 향후에 이제 성장성,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27,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작년 한 6,800원대에서 쭉 한번 타고 올라가서 27,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45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쌓여있진 않나요? 예, 사실 그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이제 코아스템을 이제 추천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많이 몇 번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목표가를 이제 23,000원을 잡고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바이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뭐 테마를 움직이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그 물량대가 아무래도 뭐 27,000원이 26,000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기대감이 있다면 이 물량마저도 같이 안고 또 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물이 뭐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매수세가 더 뒷받침된다면 뭐 이 물량대는 뭐 가뿐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아스템, 박 차장님 어떠세요? 일단 사실 뭐 이 줄기세포 관련주에는 저는 잘 몰라서 섣부른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루게릭병, 뭐 희귀성 난치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상 절차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뭐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뭐 국내에서 이미 처방되고 있다라는 것도 뭐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코아스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어렵죠? 이제 제약바이오 워낙 많고 기술도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거는 분위기를 타는 그런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나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돌아 나올 때 하는 게 타이밍상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는 쪽은 희귀질환.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버스터 약을 만들기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뭐 제약바이오의 선진국도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약을 만드는 거고 희귀질환 치료제 패스트트랙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몇 년간 독점적인 권리도 네. 주고요. 뭐 허가도 빨리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탈 때 그때 좀 뭐 달리는 말에 타도 좋지 않을까.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들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이거 뭐 이동평균선 돌파를 했다 뭐 이런 구간 막 돌파를 했다 이런 구간 돌파를 했다 그럴 때 따라잡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타이밍을 좀 보고 살펴보자. 좀 되돌아 나올 때 그때 한번 올라타보자. 이렇게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권주임님, 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얄밉죠? 박 아니요, 차장님이. 뭐 사람마다 이제 그 매매 기법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저는 좀 먼저 가서 보초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성향 가온미디어도 차이요? 조금 네.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바이오 제약의 경우에는 일단 6월 정도, 7월 정도까지는 이제 감사 의견과 그리고 분기 보고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약간 좀 뭐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그래도 뭐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비중 확대 매수 저가 매수 기회도인 것 같고 해서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죠.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유니드였습니다. 유니드. 가성칼륨을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성칼륨이 뭐 디스플레이나 전자재료 여러 분야에서 쓰이면서 최근에 뭐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리더라고요. 네,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업황이 좋으면 3월 달에 이제 증설을 마쳤는데 4월 말에 또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업황이나 회사 사정은 회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설을 하자마자 또 증설을 하는 거는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증설을 어떻게 했냐면요. 인천에 있는 회사였는데 울산 하나케미칼 공장 매각하는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좁아졌어요. 그래서 또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22만 톤 규모에서 7만 톤 증설, 29만 톤 증설했으니까 33% 정도 증설한 거죠. 30% 정도 증설을 했는데 여기에 또 7만 톤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것을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1분기는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동률 자체가 공장 이전하면 가동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사 가동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왜냐? 중국이 환경 규제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공장 돌려보면 뭐 통밥이 설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가동률이 정상화됐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는 본사 원래 1분기까지 이전하자마자 본사 이 울산 공장의 가동률이 50%대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중국은 환경 규제 때문에 가성칼륨 뭐 업황이 계속 좋고 그러면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고 하면서 실적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흥국증권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호실적보다 더 반가운 추가 증설 발표라며 목표 주가를 9만 1,000원까지 봤어요. 그렇죠. 9만 1,000원 상당히 높게 본 건데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말씀드릴 게 롯데 정밀화학. 이 롯데 정밀화학이요. 뭐 사실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드가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가성칼륨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매출 기준으로 30% 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이런 비슷한 업체들을 이제 보면 전해조를 가지고 있는 전해조라는 것은 전기 분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권주임님이 이야기하신 백광산업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 백광산업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백광산업을 보면 이제 전해조로 해서 가성소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최근에 중국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니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전해조에 있는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백광산업을 보면 최근 1,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200% 가까이 그러니까 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유니드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업을 하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유니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자랑하면서도 실적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롯데정밀화학은 막 적자가 나다가 이 실적이 막 굉장히 막 늘어나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유니드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정고점 돌파를 하고 있고 인천 공장을 매각해서 자산 가치도 꽤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 최근에 가치주들 좀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뭐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권주임님의 백광산업이 어제 8.6% 급등을 했었네요. 저희가 또 이거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지영 차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권주님이 얘기할 때 저도 백광산업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어리석었네요. 잘 보신다고. 좋습니다. 네, 백광산업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은행 골랐습니다. 우리은행 오늘 0.64% 오늘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박지영 차장님,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에게 우리은행을 얘기해 주신 건 박 차장님이신데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때 뭐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자고요. 하루하루 해서 이거 오늘 뭐 그때는 안 오르던 종목 오늘 올랐으니까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하면 모든 종목을 다 사야 돼요. 뭐 그때 다 내 거 같고. 뭐 위닉스 같은 것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좀 길게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잘 골라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백광산업 뭐 지금 좀 후회되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럼 백광산업이냐 유니드냐? 저는 유니드를 당연하겠죠. 고르는 게 백광산업은 사실 이번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약간 뒤통수를 많이 쳤거든요. 작년부터 백광산업이 실적이 저는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롯데정밀화학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백광산업은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대신에 유니드는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저희 이 얘기 나누는 동안 저는 권주임님 고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끄덕끄덕 거봐라. 내 말 듣지 그랬어. 이런 얘기로 계속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이번 종목 제가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이노와이어리스. 와, KMW, 가온미디어, 이노와이어리스 정말 5G 쪽에 확 꽂혀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6월에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경합주야 뭐 어떻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하면 또 빠졌다가 또 5G 갔다가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5G에 대한 상용화죠. 오늘 그 19년 3월까지 이 유영민 그 과기부 장관이 드라이브를 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팔로워가 안 되고 주도가 돼야 되는 그런 글로벌 주도하는 통신을 좀 구축을 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대한광통신이나 뭐 이런 5G 관련된 급등해요. 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그 네트워크 장비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빠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금년에 이제 6월 주포스 경매가 끝나고 금년에 이제 통신사들이 그 이제 기지국과 그리고 장비들을 싹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이제 수주를 받는 업체 섹터가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되죠. 뭐 대한항공시 뭐 망도 깔고 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큰 산업이고요. 가장 그 쉽게 기지국을 5G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이제 스몰셀 쪽에서도 이제 특화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유보율이 거의 한 200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30% 언더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도 아주 굿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오늘이죠. RFHI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려 1200% 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양상으로 봤을 때 5G 쪽에서 장비 쪽에서는 앞으로도 좀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올해는 한 매출액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 70억 정도 달성을 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사실 이게 LTE 때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KT 통해서 매출을 냈었던 회사고 이 스몰셀 부분에서는 작은 기지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스몰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경쟁사가 없지 않나요? 뭐 다른 이제 타사 경쟁사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종목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재무 쪽을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온미디어도 그렇고 부채는 100% 언더여야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한 뭐 500% 이상 이런 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MW는 저희 증권사에서는 이제 신용이 안 돼서 또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은 또 건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이노와이어리스하고 RFHIC, 뭐 솔리드 이러한 그 5G 섹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타사 경쟁도 있겠지만 이노와이어리스가 그 중에서도 스몰셀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근데 오늘 5% 이상 급등이에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건 좀 뒀다가 뭐 내일이나 좀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매수해도 좋은 종목은 아닐까요? 네, 뭐 근데 이제 투자 기법 따라 뭐
오늘 또 빠지면 또 못 사요.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고 또 못 사고, 만약에 또 올라가면은 또, 이것도 쫓아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여력이 이제 좀 갭이 크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목을 갖고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뭐 우리가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두 개 다 종목이 좋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예, 이런 좀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해 보여서 오늘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고민이네요. 그동안은 사실 두 분 것 중에 어떤 걸 골라볼까? 아니면 둘 다 사지 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유니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G 공부를 좀 해봤는데 5G에서는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스몰셀을 쓰면 전력비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뭐 급등도 사실 추가 탄력 받아간다면 내일 뭐 최종 경매안이 나오고 다음 주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또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다음 주가 아니죠. 6월에 진행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유니드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너무 어렵네요. 사실 현대차나 코아스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는 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의견들을 주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소신 있게 진행한다 했습니다. 두 종목 다 마음에 들면 오늘 두 종목 각각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 사실 PD님이랑 저희 포트폴리오를 조금 아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될 것 같은 종목에는 과감히 한번 또 발을 디디는 날도 있어야겠죠.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먼저 매수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탄력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5.44%. 사실 권주임님께서 분할 매수 관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 오늘 장 많이 담아가지는 않을게요. 이노와이어리스 깔끔하게 5주 가죠. 네, 18,400원에 지금 5.44% 상승하는 이때 매수 체결을 넣었습니다. 5주, 요거 제 건 것 같아요. 5 들어갔어요. 볼까요? 이노와이어리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종목 더 하겠다고 PD님 죄송해요. 포트를 아끼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유니드 가겠습니다. 백광산업을 놓친 그 서름을 유니드로 만회를 좀 해볼게요. 유니드는 2주 갑니다. 네, 55,800원. 내려왔어. 55,700원. 호가 하나 내려왔어요. 싸게 삽니다. 싸게 샀다고 주장을 좀 해볼게요. 체결이 됐을까요?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보죠. 순서 기다려야 돼. 200주. 230주 순서 기다려야 돼. 줄서 그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죠. 일단 기다려보면서 안 되면 좀 이따 좀 호가를 높여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얘기할 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좀 큐렉소도 큐렉소. 네. 저 지금 큐렉소를 추가 매수 하라고 얘기하실 때 좀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탄력이 너무 좋고 진짜 큐렉소 더 사고 싶어요. 이게 참 분할 매수가 되게 좋은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계란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지만 네. 어떻게 내일이 오르고 오늘 떨어지고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좋은 투자 전략으로 또 분할이 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살 때도 분할 매수하고 팔 때도 분할 매도 이런 좀 기법을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막 손절을 막 시달리고 계좌가 마이너스고 하면 다 그냥 던집니다. 던지고 올라가는 막 쪽에 막 가서 네. 매수를 해가지고 남북경협주 뭐 사가지고 막 10% 20% 물리고 또 손절하고 이러한 그 손절을 좋아요. 머금고 사는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투자할 때는 분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니드 체결이 안 돼요. 55,700원에 넣어놨는데 벌써 55,900원까지 올라가서 어쩔 수 없는 56,000원까지 갔네요. 되게 900원에 정정해도 될 것 같은데. 56,900원. 네, 4주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56,000원에 넣고 마음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큐렉소는 진심으로 계속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단 돈을 좀 많이 써서 사실 전략 차원에서 일단 좀 요 정도로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큐렉소에 대해서 몇 날 며칠째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하신 권주임님의 이야기는 기억하고 제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포트 종목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너무 주워 담기만 한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박재영 차장님, 오늘 제 결정 괜찮은가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시간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다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니까요. 네. 너무 막 이거 한옥가 올라가는데 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경쇠약 걸려요. 우리가 좀 방송 오래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해야 되니까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좋은 종목도 갖고 와서 수익을 내드리면 되죠, 뭐.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심플하네요. 수익을 내드리면 되죠. 뭐 과정이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로는 수익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꾸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꾸준히 함께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올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